다음에 이거를 이제 넘어가죠. 이제 더 손상이 더 진행이 돼요. 이렇게 돼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여요? 요 밑에 살구색, 살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뼈가 드러난 거예요. 이분은 이제 사기인 거죠. 연골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 있는 이런 상태. 요게 한 5mm, 요 수술기구 5mm 정도 되니까 길이가 한 대략 1cm고 폭이 한 5mm 정도 되겠어요. 이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레이저로만 그냥 다듬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이미 연골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흔히들 연골 재생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. 연골 재생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세 천공,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하죠. 뼈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뼈 안에 있는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더셀이라고 그래요. 연골로 좀 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세포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오면 아까 이게 그 비어 있던 요 빈 공간에 맨 처음 선지처럼 차겠죠. 이게 딱딱하진 않겠죠. 당연히 선지 내지는 젤리처럼 피떡하고 세포가 차 있다가 대략 한 6주 정도가 되면 좀 딱딱하게 좀 바뀌어요. 그래서 물론 단순하게 지금 요 사진처럼 그냥 구멍만 뚫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더 잘생기라고 콜라겐을 쏴주기도 하죠. 콜라겐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쉽게 안 떨어져요. 피떡하고 세포들이 콜라겐하고 이렇게 좀 모여서 끈적끈적하게 잘 붙으니까 연골이 좀 더 잘 생길 거다. 내지는 이제 요새 좀 많이 쓰는 카티스템, 줄기세포라고 하죠. 그거를 좀 쓰기도 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다 그거는 미세 천공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뿌려주는 식으로 콜라겐이든 내지는 카티스템이든 그렇게 좀 연골 재생을 좀 하게 되죠. 이 다른 부위와 달리 대퇴슬개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세 천공이라는 거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. 구멍으로 보시면 지금은 이제 여기를 좀 구멍을 뚫어서 미세 천공을 하는 거지만 이게 이 대퇴슬개 관절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 관절이 다 마찬가지예요. 바깥쪽, 뭐 안쪽, 이 대퇴 쪽에도 미세 천공을 할 수 있고 사실 이 아래쪽에도 미세 천공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아래쪽은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퇴슬개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게 쓸린단 말이에요. 보시면 이제 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위에서 이렇게 쓸리죠. 그래서 이게 좀 압력이 좀 많이 세지면 이 마찰이 세지면 여기 미세 천공했던 부위가 쉽게 떨어져 나가거나 내지는 생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빨리 닳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좀 그 압력을 이 꽉 눌리는 힘을 적게 가져가서 이 미세 천공한 부위가 연골이 잘 생기게 그 다음에 생긴 연골이 훨씬 더 길게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외측 지대 유리술이라고 해요. 이게 슬개골이 보면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이제 모양이 일단은 여기 딱 맞게 돼 있어요. 뼈 모양 자체가 쉽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슬개지대라는 인대가 이렇게 양 옆을 딱 잡고 있어서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빠지지 못하게 잡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구부리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이 슬개지대도 꽉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니까 이게 더 눌려요. 그래서 요럴 때는 사실은 뭐 두 개를 다 끊어주면은 이렇게 눌리는 게 훨씬 덜 하겠죠. 근데 이게 관절은 주로 빠질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. 거의 모든 사람이 만약에 슬개골이 빠지면 바깥쪽으로 빠져요. 안쪽으로 빠진 사람은 뭐 거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안쪽 대퇴슬개 인대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안 끊어요. 요걸 끊지 않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끊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눌릴 때 이게 양쪽으로 꽉 눌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한쪽 면만 이렇게 좀 잡게 되니까 어느 정도 양쪽에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압력이 좀 덜 간단 말이죠. 그러면 연골이 좀 더 잘 생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 압력이 좀 줄어드니까 통증이 좀 덜 할 수도 있고, 이제 새로 생성된 연골이 조금 더 길게 좀 갈 수 있을 거다. 그런 배경에서 이 대퇴슬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안쪽 인대는 놔두고 바깥쪽 인대를 끊는 거죠. 그게 이제 외측 슬개지대 유리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게 내시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요거는 내시경으로 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인대하고 위쪽에 있는 인대 사이에 뭐 흔히 레이저라고 하는 라디오 프리퀀시 요 기구로 쭉 절개를 해서 이제 슬개골이 좀 닿는 면적이 좀 이렇게 압력이 세지 않게 그냥 조금이라도 압력을 좀 줄여주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.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게 한 3기에서 4기 정도, 대개 대퇴슬개 유리술은
뭐 한 2기까지는 잘 안 하고요. 3기에서도 뭐 심한 경우, 통증이 심하고 뭐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할 수도 있고, 대개는 이제 4기에서 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꼭 4기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심한 3기에서도 좀 하겠고, 대퇴슬개 외측지대 유리술을 하더라도 관절의 어떤 그런 기능에는 큰 문제는 대개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퇴슬개 관절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퇴슬개 유리술을 하죠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슬개골에 국한돼서 제가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. 연골은 어디 있든지 다 비슷하게, 심하지 않을 때는 약, 주사, 재활, 그렇게 좀 갈 수 있고, 조금 심해지면 레이저로 좀 지져볼 수 있고, 완전히 좀 연골이 손상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미세천공 플러스 뭐 그냥 단순 미세천공 할 수도 있고, 미세천공 플러스 카티스템, 미세천공 플러스 리젠실 같은 그런 콜라겐, 뭐 미세천공 플러스 무슨 이제 막으로 막아주는 뭐 그런 시술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연골 연화증에 대한 그런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흥미롭게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저도 사실은 그 경험이 좀 적었을 때는 이제 연골연화증 되게 좀 막연하기도 하고, 제 정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증상도 많고 환자분들도 많은데, 이게 딱 이렇게 통합된 어떤 그 정답이 사실 이렇게 별로 없어요.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직도. 그만큼 좀 이렇게 좀 흔하기도 하지만 고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어떤 뭐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뭐 물리치료, 재활 그런 이제 큰 것들은 있지만, 지금까지는 아직 의사들마다 경험에 따라서 어떤 그 레시피들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분명히 좋아지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꾸준하게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그 정형외과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잘 치료하시면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좀 유익한 컨텐츠가 되셨다면, 자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세 가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